김포시와 경기도 국가균형발전위 관계자들이 접경지역 사업과제 발굴을 위해 김포 전유리 포구에서 배를 타고 북쪽 어로 한계선까지 다녀왔습니다. 인천시 교육청이 주민들과 학생들이 참여하는 교육재정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내년 예산의 논의 의견을 반영할 계획입니다. 경기도와 지자체의 예산 분담 비율로 표류하던 경기도 고교 무상급식이 9월부터 시행됩니다. 부천시가 다음 달 2일부터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하는 만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에게 부천페이 10만 원을 지급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시작합니다.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지난해 남북이 한강 하구 중립수역에서 민간 어선들의 자유항행을 합의했었죠. 하지만 약속한 올해 4월 이후에도 뱃길은 쉽게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남북 정세가 풀리지 않고 있는 가운데 30일 한강 하구에서는 평화를 찾아가는 의미 있는 항행이 있었습니다. CJ 헬로 취재진이 뱃길에 동행했는데요. 어떤 뱃길이었는지 이세진 기자가 현장에서 전해드립니다. 한강하구에 남과 북의 어선이 함께 오갈 수 있는 수역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제가 있는 김포 전유리 포구에서 배를 타고 약 17km 정도 북쪽으로 올라가면 한국전쟁 정전 협정 당시 남북이 중립수역으로 명명한 곳에 이르게 됩니다. 말 그대로 중립수역이지만 군사적 이유 때문에 사실상 분단 이후 이곳은 막힌 뱃길이나 다름없었는데요. 이미 지난해 남북이 올해 4월부터는 한강하구 중립수역에서 민간 선박들의 자유항행을 하기로 합의를 했지만 뱃길은 여전히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8월의 마지막 이 중립수역 인근을 돌아보는 의미 있는 항행이 있었습니다. 민간 어선 8척이 전유리 포구에서 출발해 800m 정도 떨어진 어로 한계선까지 다녀온 건데요. 이날 항행은 경기도와 김포시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함께 참여해 한강하구의 평화 가치를 되돌아보는 시간으로 마련됐습니다. 저희 취재진도 뱃길에 동행했는데요. 출발한 지 10여 분 정도가 지나자 어로 한계선에 도착을 했지만 남북 정세가 풀리지 않아 중립수역까지 접근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아쉬운 뱃길이었는데요. 이후 현장에서는 관계자들이 모여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한강하구를 발전시킬 다양한 방안들이 제시됐는데요. 옛 포구 복원이나 하구 준설, 한강하구를 기반으로 한 남북 교류 사업들에 대한 의견들이 공유가 됐고요. 어로 한계선 확대, 조업시간 확대 같은 전유리 포구 어민들의 의견도 올라왔습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 나온 제안 사항은 향후 접경지 균형발전 공동 연구 용역에서도 검토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김포 전유리 포구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세진입니다. 인천시 교육청이 지난주부터 매주 금요일마다 다양한 주제로 토론회 자리를 마련하고 있는데요. 30일 교육 재정과 관련해 자유롭게 논의하는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내용 취재기자와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아 기자가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네, 이번 교육청 주관으로 교육 예산 토론회가 열렸다고요? 어떤 내용의 토론회였나요?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 예산과 관련한 토론회가 열렸는데요. 정식 명칭은 인천시 교육청 교육재정 자유토론회였습니다. 정말 우리 교육 일선에서 필요한 교육 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가 됐는데요. 최근 주민참여 예산이나 교육 정책, 또 이런 부분들이 위에서 아래로 일방적으로 내려지는 게 아니라 주민들이 또 학생들이 직접 생각을 교류하고 논의하는 장이 점차 많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자리도 그런 부분에서 의미가 있는 시간이었는데요. 먼저 오늘 토론회에 학부모 발표자 자격으로 참석한 인천교육희망 학부모회 류부영 씨의 발표 내용 먼저 들어보시죠. 학생 자치 활동을 강화하고 지원하는 방향에 대해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학생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인권과 자치를 학교 안에서 만들어가고 경험하는 것이 어떤 것보다 많은 기회로 제공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학생들이 발제한 교육 예산도 있다고 들었어요. 네. 어떤 내용입니까? 네, 일단 학생들이 제안한 교육 예산은 지난주였죠. 지난 23일 열렸던 청소년 정책 100인 토론회에서 우선 발제가 된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오늘 교육재정 자유토론회에서 다시 한번 거론이 됐고요. 내용들을 뜯어보니까 청소년들이 학교 생활을 하면서 진짜 필요성을 느꼈던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에는 청소년 정책 예산 학교에서 상정된 23개 안건을 비롯해
중고등학생 대상으로 접수한 정책 공모 8개 안건 가운데 추렸고요. 이 가운데 60% 이상의 찬성을 받은 안건이 오늘 정식 의제로 채택이 됐습니다. 안건은요, 창의 융합형 미래인재 양성교육에 관한 의견이 먼저 나왔는데 이게 뭐냐면 학생들이 기존 교육 정책이 이과에 편중돼 있다 보니까 문화교육 등이 상대적으로 취약하다고 봤나 봐요. 그래서 문화나 인문학적 소양을 기를 수 있는 활성화 방안이 필요하다는 문제가 또 제기가 됐고요. 자유학기제에 대해서도 제도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도 잇따랐는데 자신의 진로를 보다 세부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이 학교에서도 예체능 부분 같이 다양한 체험이 가능하도록 해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 밖에도 상설 동아리를 지원하는 방안이나 학생자치회의 권한 강화, 또 학생자치 교육 활성화, 수행평가 운영 방법 개선 등이 차례로 꼽혔습니다. 관련 내용은 앞으로 주민참여 예산에 상정해서 추진될 예정입니다. 예, 정말 학생 입장에서 꼭 필요할 것 같은 정책들이 많이 나왔는데 이 밖에도 주민들이 제안한 교육 예산도 있다고요? 예, 이 부분은 주민 참여 예산과도 함께 이어지는 부분인데요. 주민이 제안한 교육 관련 예산을 좀 보면요. 2020년, 일단 내년인데 학생 체력 불균형 개선에 대한 건강 지원 사업이 있었고요. 또 삭막한 학교에서 벗어나서 학교 시설을 다소 부드럽고 유연하게 추진해보자. 이런 취지에서 학교 시설을 감성화하는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 지난 2015년에 강원도 교육청에서 먼저 시행을 해서 전체 32개 교에 78억 정도가 소요된 전례가 있습니다. 또 도시에 비해서 도서 지역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결핍을 느끼는 부분인데 문화예술 체험 부분에서 재능 기부를 받아서 우리 학생들의 교육 환경을 개선해보자 이런 계획들도 좀 거론이 됐고요. 이 밖에도 점차 심각해지는 학생들의 개인주의 또 성적 지향주의 분위기를 복지교육을 통해 나눔과 배려 또 공감과 소통을 우선적으로 이제 가치를 좀 깨닫게 하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초등 복지교육 등이 또 함께 거론이 되기도 했습니다. 내년도 교육 예산 어떤 부분이 실제로 반영돼 교육 현장에서 추진이 될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우리 학생들과 주민들의 의견이 내년도 교육 예산에 반영될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아 기자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세계 유일한 분단국인 한국의 비무장지대와 접경지를 달리는 뚜르드 DMZ 국제 자전거 대회가 강원도 고성 통일전망대에서 개막했습니다. 세계 각국의 180여 명의 선수들은 강원도 고성과 인제, 화천을 지나 경기도 연천, 김포, 인천 강화까지 총 500여 킬로미터를 달리는 긴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노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계 각국에서 온 선수들이 하나둘 입장하기 시작합니다. 개막이 임박해지면서 주최 측의 움직임도 분주해집니다. 비무장지대를 가로지르며 한반도의 평화를 기리는 뚜르드 DMZ 국제 자전거 대회가 30일 막을 올렸습니다. 스타트! 이번 뚜르드 DMZ 2019 국제 자전거 대회는 강원도 고성을 시작으로 인천 강화도까지 총 510km 구간에서 펼쳐집니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총 구간이 31km가 연장됐고 파주 통일대교에서 군내면 점원 교차로까지 왕복 8km 민통선 구간도 새롭게 추가돼 더욱 흥미로운 대회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참가 선수들의 마음도 더욱 뜨거워졌습니다. 지난번에 그 카자흐스탄 외국 실업팀이 선수들이 워낙 잘 타다 보니 저희 한국 선수들이 좀 따라가기 벅차는데 이번에 준비 많이 해서 열심히 한번 타보겠습니다. 세계 유일 분단국의 접경지를 따라 달리는 흔치 않은 경험. 해외 선수들도 감회가 매우 깊습니다. I feel really proud to be in this historic area and race here against the local teams. It's a once in a lifetime opportunity. 올해로 4회째를 맞이하는 이번 대회는 평화 그리고 화해, 협력, 새 시대를 달린다는 주제로 진행됩니다. 세계 사이클 연맹의 국제 인증을 받은 세계 최고의 권위 있는 청소년 자전거 대회입니다. 이 대회를 계기로 해서 평양까지 갈 수 있는 자전거 평화 대행진을 같이 남북 간 협의해서 한번 추진했으면 하는 게 바람입니다. 이번 대회에는 카자흐스탄, 미국, 핀란드 등 해외 16개 팀 140여 명과 국내 고등부 5개 팀 40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다음 달 3일까지 닷새간 진행되는 이번 대회는 헬로TV 지역 채널 25번을 통해 생중계됩니다. 헬로TV 뉴스 노지영입니다.
경기도와 지자체의 예산 분담 비율로 표류하던 경기도 고교 무상급식이 9월부터 시행됩니다. 경기도 교육청은 일부 지자체가 무상급식을 위한 예산 배정에 어려움을 호소하자 우선 도교육청 예산으로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경기도 고교 무상급식에 필요한 예산은 1,465억 원이며 도교육청은 702억 원의 예산 배정 외에 61억 원의 인건비를 추가로 편성해 급한 불을 껐습니다. 고교 무상급식 예산 분담 비율은 도교육청이 50%, 경기도가 15%, 시군이 35%로 합의했지만 일부 시군에서 경기도의 비율을 30%까지 올려야 한다며 비율 조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일본 전범기업 제품에 인식표를 부착하는 조례안이 경기도의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경기도의회 제1교육위원회는 임시회를 통해 일본 전범기업 기억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습니다. 조례안은 일본 전범기업 제품에 대해 인식표를 부착할 수 있도록 각 학교에서 학생회의를 통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조례안은 다음 달 10일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지자체장의 공포 후 20일부터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이번 주말 벌초 가시는 분들 많으시죠? 벌초할 때에는 예초기 사고뿐 아니라 야생 진드기나 말벌 등 독충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보도에 표영민 기자입니다. 경남의 한 묘지입니다. 벌초 대행업체 직원이 예초기를 들고 무덤 주위에 풀을 깎습니다. 작업 도중 돌이나 나무가 튀거나 칼날이 부러지는 상황에 대비해 안전장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밑에 돌도 많고 그래서 이제 작업할 때 되도록이면 가까이 가지 않는 걸 주의하셔야 되고 그리고 벌이 제일 많기 때문에 벌 조심해야 되고 그거 말고는 뭐 없는 것 같습니다. 다가오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전국의 묘지마다 벌초 작업이 한창입니다. 벌초를 할 때에는 적절한 복장과 안전장비만큼이나 벌과 진드기 등에 주의해야 합니다. 털진드기 유충에 물려 쯔쯔가무시병이 발병하면 자칫 목숨까지 잃을 수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올해 8월 초까지 전국에서 쯔쯔가무시병 환자가 600여 명을 넘었다고 밝혔습니다. 쯔쯔가무시병 예방을 위해서는 벌초 작업 중 풀밭 위에 옷을 벗어두거나 앉는 행동은 삼가하고 벌레를 쫓는 스프레이를 자주 뿌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산란기를 맞아 개체수와 공격성이 강해지는 벌쏘임 사고도 주의해야 합니다. 최근 충남에서는 벌초하던 70대 남성이 말벌에 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벌의 경우 어두운 색에 강한 공격 성향을 보이는 만큼 밝은 색 옷을 입는 게 좋습니다. 향수나 화장품 등 강한 향 역시 벌을 자극할 수 있어 사용을 자제해야 합니다. 만일 벌집을 발견했다면 건드리지 말아야 하고 벌의 공격을 받았다면 피하기 위해 팔을 휘젓는 등 크게 움직이지 말고 차분히 현장을 벗어나야 합니다. 작업 중 혹 벌에 쏘였다면 현장에서 뛰거나 행동을 빠르게 하면 벌들의 공격이 더 있을 수 있으니 천천히 차분히 현장을 이탈하시고 현장에 있는 벌집이 있는 것도 절대로 자체적으로 제거하시지 마시고. 조상의 묘를 돌보려고 떠난 벌초기. 안전을 위해 독충에 대한 주의가 어느 때보다 필요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표영민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아이들이 뛰어노는 공원과 아파트 주변에 뱀이 출몰한다면 어떨까요? 실제로 영종도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영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영종 하늘도시의 한 공원. 독사 한 마리가 인도를 지나 공원으로 들어갑니다. 잔디밭을 유유히 지나는 뱀은 사람이 다가서도 피하지 않습니다. 공원에서 시민들이 운동을 즐기고 바로 앞 아파트 단지에선 어린이집 아이들이 산책을 합니다. 주변에서 뱀 목격담은 쉽게 들을 수 있습니다. 도로가에서 뱀이 깔려서 죽었더라고. 그냥 자동차가 왔다 갔다 하니까 거기 깔려 죽었어. 또 죽은 뱀 껍질이 이렇게 놓여 있더라고. 그래서 안 쳐다보고 가지. 징그러워서. 지역 인터넷 커뮤니티엔 아파트 단지에 뱀이 출몰했다는 글이 사진과 함께 올라왔습니다. 개체수는 늘어나는데 대책이 없다는 호소가 올라와 있습니다. 환경단체는 뱀이 살던 곳에 신도시를 조성해 생긴 문제인 만큼 관계 당국이 공생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주문합니다. 뱀의 습성과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교육 등이 필요하다는 설명입니다. 원래 뱀이 살던 공간이었다. 거기에 사람이
어떻게 보면 침범한 거죠. 아파트를 지으면서 침범한 거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하면 뱀하고 공존할 수 있을까, 더불어 살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됩니다. 소방청이 이한성 국회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매년 600건에서 800건의 뱀 물림 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추석 전후로 벌과 뱀 물림 사고가 급증하고 사망자의 65%가 성묘기간에 발생합니다. 뱀은 가을철로 접어들수록 독성이 강해지는 만큼 주의가 필요합니다. 119에 신고를 하시고 뱀을 잡으려 하지 말고 몸을 먼저 피하신 후에 물린 부위를 심장보다 이렇게 낮게 하시고 물린 부위로부터 10cm 위에 끈이나 옷가지 등으로 살짝 묶어주시면 됩니다. 소방 당국은 뱀에 물린 부위를 절개해 입으로 빨아내면 2차 감염 등이 발생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TV로드 뉴스 연구입니다. 지난해 평양에서 열린 9.19 남북 정상회담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당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풍산개 한 쌍을 선물했는데요. 청와대가 이 풍산개의 새끼 중 2마리를 인천시에 선물했습니다. 인천시는 30일 풍산개 환영식을 열었는데요. 강아지의 이름은 햇님과 들입니다. 햇님이는 연평도에서, 들이는 인천대공원에서 각각 키워질 예정인데요. 인천시는 강아지들을 평화를 상징할 마스코트로 키우겠다고 밝혔습니다. 부천시가 다음 달 2일부터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하는 만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에게 부천페이 10만 원을 지급합니다. 지원 대상은 지원 신청일 기준으로 부천시에 주소를 둔 만 65세 이상의 운전자 중 3월 13일 이후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한 운전자인데요. 지난해 기준으로 부천시에 주소를 둔 만 65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는 약 3만 6,800명입니다. 운전면허 자진 반납을 원하는 운전자는 원미, 소사, 오정경찰서 중 한 곳에 방문해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한 뒤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부천시의 고령 운전자 가해 교통사고 건수는 지난 2016년 237건에서 연평균 약 14%씩 증가해 2018년에는 307건을 기록했습니다. 9월부터 아동수당 지원 대상이 만 7세 미만으로 확대됩니다. 정부는 지난 2018년부터 만 6세 미만의 아동에게 매월 10만 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이번 지원 대상 확대로 부평구에서만 약 3,700여 명의 아동이 추가로 혜택을 받게 됩니다. 아동수당 신청은 지역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부평 5동 주민참여예산 주민총회가 지난 29일 열렸습니다. 이날 주민총회는 주민들이 제안한 사업을 설명하고 선정하는 자리였는데요. 이선용 부평 5동 계획형 주민참여예산 추진단장은 추진단이 직접 발품을 팔아 제안한 사업을 총회에서 직접 발표까지 해 감회가 새롭다고 밝혔습니다. 인천시 농업기술센터가 오는 9월 2일부터 4일까지 어린이 농부체험교실 참가자를 선착순으로 모집합니다. 대상은 지역 내 유치원과 유아시설입니다. 프로그램은 농작물 수학체험과 수생식물학습원 견학 등입니다. 프로그램 참가를 희망하는 시설은 인천시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토요일 우리 지역의 오전 기온 19도, 낮 기온 29도 예상됩니다. 점차 선선해지면서 일교차도 벌어지고 있는데요. 이젠 너무 강한 냉방은 피하시고 밤이나 새벽에 외출하실 때는 체온이 많이 떨어지지 않게 주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주간 날씨 볼까요? 주말까지 대체로 맑을 것으로 보입니다. 활동하기에 무리 없는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다만 다음 주 수요일부터는 다시 가을 장마로 인한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전국 날씨 보시죠. 토요일까지는 전국이 대체로 맑거나 구름만 많이 끼겠습니다. 다만 남부지방을 중심으로는 일요일부터 가을 장마가 수일간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중부지방은 다음 주 월요일부터 영향을 받겠습니다. 비 피해 없도록 시설물과 농작물을 둘러보시고 미리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낮 기온은 서울 29도, 춘천 28도, 청주 28도, 대구 29도 보이겠습니다. 바다 날씨 보시죠. 서해상 하늘은 오후 들면서 구름이 개고 맑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파고는 1m까지 일겠지만 9월 초까지는 서해안 천문조에 의해 바닷물 높이가 높아집니다. 만조시 저지대 침수 피해가 우려되니까요. 해안가에 계시는 주민들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헬로티비 뉴스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